오늘은 애드포스트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블로그를 하면 얻을 수 있는 수익화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바로 애드포스트인데요. 수익이 작아서 블로그를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입이 적은 이유의 답은 방문자 수에 있습니다. 애드포스트를 늘리기 위해서는 방문자가 무조건 많아야 해요. 왜 그런 건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방문자를 높일 수 있는지, 제가 키운 2개의 블로그의 수익 데이터를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인플루언서인 경제 블로그랑 새롭게 개설한 건강 블로그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쪽은 오래되었고 한쪽은 최근에 키운 블로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2개를 보면 확실히 애드포스트 수익의 차이가 나요. 먼저 경제 블로그를 보여드릴게요. 경제 블로그는 하루에 방문자가 평일 기준으로 5,000명에서 7,000명 정도로 들어오고 있고, 많을 때는 한 10,000명 정도 들어오는데요. 애드포스트 수입을 보려면 이 통계에 들어가서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 들어가면 리워드가 있어요.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애드포스가 하루에 얼만큼 찍히는지 볼 수 있는데, 저는 보통 얼마 정도가 들어오냐면 하루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들어오고, 생각보다 어쩔 때는 적다고 느낄 때가 좀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방문자가 14만 명이 들어왔을 때가 있었어요, 하루에. 그게 어떤 글이었냐면 요 글이었거든요. 동탄역 롯데캐슬 죽죽. 이건 누적 조회수니까 28만 건이라는 거고, 하루에 방문자가 14만 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때 되게 두근거리면서 다음날 수익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방문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저는. 다음날 수익이 얼마였냐면 14만 원 정도였어요. 이게 적은 금액은 좀 아니었지만, 어떤 분들은 이 정도 방문자면은 막 수십만 원이라고 인증한 글을 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기대는 약간 살짝 못 미쳤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청약 관련 글이니까 관련된 광고가 달렸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단가가 좀 낮은 거였나 봐요. 이 애드포스트 수익은 뭐 방문자 1명당 수익이 1원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진 않거든요. 이 키워드별로 달라요. 뒤에서 또 관련돼서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거나 저는 요즘 한 달에 3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로 애드포스 수입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요 경제 블로그는 인플루언서기 때문에 프리미엄 광고가 붙어서 단가가 좀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플루언서가 아닌 그냥 일반 계정 블로그를 보여드릴게요. 23년도 11월 18일에 글을 쓰기 시작했고, 건강 주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은 좀 잠시 멈췄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는 블로그 키우기 프로젝트라고 영상이 따로 있거든요. 재생 목록 있으니까 거기서 영상 보시면 처음부터 키운 과정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블로그를 새로 개설하고 90일이 지나서 애드포스 승인을 받았고, 24년도 2월부터 수입이 발생을 했어요. 이때 첫 수익이 얼마였냐면 95원이었어요. 방문자가 한 440명이었을 때거든요. 어쩔 때는 운 좋게 하루에 1,000원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수입이 되게 적죠. 아까 그 경제 블로그랑 비교를 해봤을 때 월별로 보면은 24년도 1월에는 빵원이었고 수입이, 24년도 2월에 4,640원, 3월에 17,000원 정도, 4월에 15,000원, 5월에 22,000원 이렇게 쭉쭉 받다가 8월에 78,000원이라는 조금 큰 수익을 얻게 돼요. 그리고 9월에는 65,000원. 이 정도까지 만드는데 계산을 해보면 한 9개월 정도가 걸렸는데요. 78,000원 정도까지. 이때 제가 블로그를 2개 운영했잖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래서 요거는 서브 계정이라 만약에 본 계정, 그러니까 블로그 하나만 키우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시간을 단축해서 빠르게 수입을 늘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애드포스트 수입 그래프 보시면 7월까지 되게 예쁘게 우상향 하잖아요. 그래서 8월에 급격하게 오르는데, 왜 이렇게 수익이 올랐냐 하면, 이때 방문자 수를 보면 8월에 방문자 수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이게 방문자 수거든요, 이게. 순 방문자 수. 그럼 요것도 요렇게 같이 7월부터 8월에 엄청 많이 오른 거를 볼 수 있죠. 월간으로 보면은 8월에 방문자 수가 되게 많죠. 이때 하루에 많이 들어왔던 날이 한 3,000명이 넘었었어요, 방문자 수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좀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방문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애드포스트 수입도 확실히 따라 올라가요. 애드포스트는 포스팅 본문 안에 있는 광고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 광고를 클릭할 때 나한테 수익이 입금되는데요. 보기만 해서는 안 되고 클릭을 해줘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클릭하는 사람이 있다고? 나는 한 번도 누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한 적 있으시지 않나요? 누군가 여러분 블로그에 들어와서 광고를 클릭하니까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군가 내 글을 읽다가 실수로 클릭을 했을 경우, 두 번째는 이웃이 도와준다고 클릭했을 경우, 그리고 마지막은 정말 관심 있는 광고가 달려서 궁금해서 눌렀을 경우예요. 결국 방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클릭할 확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방문자가 많아야 애드포스 수입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애드포스 수입을 늘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당연히 방문자를 늘려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네이버에 노출이 되게 글을 써주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는 내 글을 네이버에서 유명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내 블로그가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노출이 되게 글을 쓰는 방법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제목에는 원하는 키워드를 넣고 본문에도 넣어야 돼요. 한 번 이상은 꼭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목과 관련된 내용으로 당연히 연관도 높게 글을 써주셔야 돼요. 제목에 이 특수문자 같은 거를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특수문자를 사람들이 검색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글자 수만 잡아먹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제 블로그 제목 보시면 절대 특수문자 넣지 않고 가끔 뭐 물음표나 느낌표 넣을 때 있는데 좀 많이 넣지 않고 글자로만 제목을 작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제목에 오늘 일상, 나는 오늘도 피곤하다 이런 제목으로 쓰시면 안 돼요. 이런 단어의 키워드가 있을까요? 없겠죠.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를 꼭 제목에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독성이 좋게 문단을 나누어 주셔야 하는데요. 이 네이버가 좋아하는 알고리즘으로 글을 쓰셔야지 노출이 잘 돼요. 그리고 요즘 또 많은 트렌드인 홈판 유입을 원한다면 이건 또 썸네일과 제목의 구성 방법이 정말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글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스팅 내용도 되게 중요해요. 이 애드포스트 수익은 광고 단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포스팅에 달려있는 광고들을 볼게요. 제가 최근에 부업하는 이유에 대해서 글 쓴 거는 어떤 광고가 달려있냐면 중간에 이런 광고 하나 달려있고 그리고 파워링크에는 온채널, 해외 판매, 온라인 법 이런 게 달려 있어요. 이 광고를 얼마나 사람들이 클릭하냐에 의해서 애드포스트 수입이 정해지는데 이거는 글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공동인증서와 관련된 글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공동인증서와 관련된 광고가 달려요. 사람들을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일상 맛집 주제보다는 뭐 건강, 경제, 교육, IT 등의 주제가 좋아요. 실제로 저는 경제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런 거 쇼핑몰 통합관리 이런 거 글을 쓰면은 어떤 광고가 달리냐면 스마트 스토어와 관련된 광고가 달리거든요. 증권사에 관련된 글을 쓰면 그런 광고가 또 달려요. 근데 그거에 그러니까 금융상품 같은 거 금융상품 같은 게 여기 파워링크에 달릴 때가 있는데 그 조회수가 높은 날은 방문자가 좀 적더라도 애드포스 수입이 높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건강 주제로도 운영을 해보니까 수입이 좀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고단가 키워드를 찾아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해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단가 키워드와 내가 자신 있는 주제를 결합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이 고단가 키워드는 말 그대로 클릭당 광고 수익이 높은 키워드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내 블로그에 있는 광고를 클릭할 때 한 번 클릭에 50원을 주는 키워드가 있고 어떤 키워드는 한 번 클릭에 5,000원까지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10번 광고가 클릭돼도 고단가 키워드를 쓰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보험, 대출, 부동산, 금융, 뭐 건강 쪽 뭐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때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게 글을 써나가야 돼요. 글을 읽으면서 나 이런 게 필요한데 좀 갖고 싶다. 구입해 볼까? 이런 욕구를 좀 자극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공감이 될 만하게 작성해줘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내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직접 알아본 뭐 실비보험 비교 후기, 내가 직접 알아본 뭐 정수기 구입 가격 비교 이런 거 있죠. 실비보험 글 같은 경우는 광고가 보험과 관련된 걸로 달릴 테고 정수기 글은 정수기 관련 내용이 달릴 거예요. 결국 글의
진정성과 읽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구성이 중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 분야의 트렌드를 찾자. 트렌드라는 건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주제를 말하거든요. 예를 들면 경제 같은 경우는 좀 월별로 있는데 12월이랑 1월은 연말정산, 5월은 종합소득세, 신문에서 어떤 정책이 뜨면 그런 거 갑자기 많이 검색을 하거든요. 또 패션 쪽도 트렌드가 있을 테고 교육 쪽도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검색을 잡기 위한 글도 쓰지만 이 홈판, 피드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트렌드를 찾아서 글을 쓰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야 방문자를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광고 포지션을 확인하자. 이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광고 배치에 따라서 클릭률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다가 실수로 이 본문 중간에 광고를 클릭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문 중간에 광고를 꼭 놓아줘요. 혹시 내가 광고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통계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메뉴 글 동영상 관리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애드포스트 설정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본문 광고 위치 선택이 있어요. 저는 모두로 해놨어요. 여기 중간이랑 하단만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모두로 해놓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꾸준히 글을 써야 돼요. 이런 걸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하냐고 하시겠지만 이게 블로그의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그 본질이기도 해요. 사실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블로그에 꾸준히 글을 쓰는 게. 저는 거의 매일 포스팅을 하고 방문자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애드포스트로 실제로 월급만큼 버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아직 그 정도는 못 해봤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 블로그를 진짜 오랫동안 운영했고 게다가 트렌드에 빠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을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픽도 받고 알고리즘의 픽을 받아서 이 메인에 추천 구독에 많이 띄워주니까 더 많은 방문자 수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방문자가 많다는 말은 포스팅 조회수가 높고 또 광고 클릭률이 높고 그러면서 애드포스트 수입이 높아지는 거예요. 선순환 구조인 거죠. 결국 블로그는 꾸준히 글을 써야 되고 방향에 맞게 글을 쓰는 사람이 수익화를 잘할 수 있어요. 뭐든지 쉽게 돈을 버는 건 없더라고요. 매일 주제를 찾고 글을 정리하고 또 포스팅을 꾸준히 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이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있는데요. 결국 블로그로 수익을 만들려면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 방향으로 글을 꾸준히 발행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블로그 애드포스 말고도 내 글이 어느 날 광고주들 눈에 띄어서 원고료도 받게 되고 또 컨텐츠가 좋으면은 책 출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수익화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돼요. 저는 블로그를 할 때 시작은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주제, 관심 있는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 좀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블로그를 15년 동안 하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좀 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거든요. 이 채널이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꼭 구독을 누르셔야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꼭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도 누르시면은 나중에 내가 좋아요 한 영상으로 다시 보기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세요. 공감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